네,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말까지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 코스닥에만 생긴 악재로, 바이오 악재들로 인해서 메지온이나 HLB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나홀로 거꾸로 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서 주말을 보냈죠. 주말을 지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소된 것도 있고 뭐 시장 대북주들이나 뭐 다른 이제 시장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일요일에 많이 토일 해가지고 많이 나왔죠.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거고 어쨌든 이제 DMZ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만났는데 일단은 뭐 당장 만나서 뭔가 이렇게 뭔가 해결이 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G20 정상회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끝났고 뭔가 확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 정도 딱 그 정도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도 앞으로 이제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서 이제부터 업무 처리하고 이제부터 좀 해결해 나가겠다. 2, 3주 정도 걸린다 했나요? 이 정도 하겠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 앞으로 어떤 실무진 또 해가지고 3차 북미 회담 이끌어내겠다. 좀 이렇게 천천히 좀 분위기 좀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연설에서 뭐라고 했죠? 연설에서 저는 두 가지가 좀 인상에 남는데 그 트럼프 연설이라고 하기는 연설이 아니라 그 이제 기자회견 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뭐 당연히 공통된 거는 이제 뉴스 보시면 다 나오는 것들이고 그때 이제 라이브 방송 보셨던 분들은 TV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 좀 기억 남는 거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증시 내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이만큼 더 올라올 수 있었던 거다라는 증시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잡지 않았다면 증시는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증시는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추세를 이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다 라고 증시에 대한 직접적인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나는 증시에 도움을 줬고 앞으로도 증시를 반대로 떨어뜨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쨌든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 거 무슨 증시 떨어뜨리려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지금까지는 솔직히 올라간 거 많이 내려왔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더 올라갈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트럼프의 트윗 정치 속에서 많이 떨어뜨려 놓은 거 있는데 이런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앞으로 더 추세 살려서 신고가도 가고 막 이런 모습으로 가는. 그리고 지금까지 악재가 다 많이 나온 상태가 이 정도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더 빠진 거고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 지금 전 세계에서 악재 투성이던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다. 그런데 증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게 딱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모든 투자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서 매수 버튼을 더 누르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관점이고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일요일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삼성 그다음에 뭐 SK, 롯데, CJ였나요? 하여튼 이런 대기업 대표들을 호명해서 박수를 받게 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대기업들의 그 이제 지금 업적들을 상당히 지금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가 많이 팽배하잖아요. 지금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대기업들이 기업하기 힘들다라는 소리를 지금 요즘처럼 많이 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인건비도 많이 올라오고. 근데 이게 참 선진국가, 미국과의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큰 건데 당연히 저는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대기업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까지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거기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경우가 많아요. 분배를 더 하려고 하고 똑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똑같은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마감 방송에서 길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의 멘트를 통해서 증시는 어떻게 될까?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좀 어떤 기대감이 더 살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어요. 대기업이 일단 받쳐주는 증시는 일단은 당연히 튼튼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증시 하락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까지도 발표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북적인 관점. 대북주들은 주말 사이에 사실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북주 생각 안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모든 기대감이 다 주말 사이에 다 지금 축적돼서 아침에 시작 개장한 거예요. 아침부터 나는 지금 이틀 동안 대북주 사야 되겠다. 나 돈 조금 있는데 대북주 사야겠다. 이 생각만 지금 갖고 있다가 아침에 9시 시작 땡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북주들이 지금 막판에 개성공단고 올라간 거 이거 일단은 그거 제외하고 막판에 초반에 대부분 대북주들은 갭상승을 했어요. 특히 조그마한 종목들은 부산산업이나 품절주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아침에 현대건설은 20% 이렇게 뛰어났어요. 아침에 갭을 쫙 띄워놓고 밀렸습니다. 아침에 누가 붙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붙었을 겁니다. 대북주밖에 생각이 안 나게 했거든. 내가 지금 바이오로 손실 본 거 대북주로 만회해야겠지. 바이오 아침부터 시작 팔고 대북주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바이오 악재가 지금 지난주에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갑자기 크게 터진 바이오와 HLB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HLB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요거 반대매매 파동 다 요거 아니고 여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HLB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 HLB 때문에 진짜 내 돈 지금 반토막 났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근데 주말에 대북주들이 지금 날릴 것 같아. 정상끼리 다 지금 DMZ에서 만나고 날릴 것 같아. 진짜 저걸로 만해야겠다. 오케이. HLB 아침에 시초가 딱 다 팔고 또 한가 갈 수도 있잖아. 지금 이틀이나 한가 가서 3일째 한가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복구가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나 아침에 팔고 대북주 바로 아침에 9시에 잡아야지.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이런 결과가 일단 나온 거예요. HLB는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왔고 바이오주들 오늘 대형 바이오주 장세였는데 바이오주들 다 밑에서 오늘 양봉 올라왔고 많이 떨어진 거 최고로 많이 떨어진 것들 위주로 HLB 때문에 떨어진 것들 많잖아요. 지금 괜히 얻어맞은 것들 아침에 저가 만들고 반대로 개인들이 생각하기에 대북주를 아침에 타서 그냥 이거로나 만회하겠다 했던 사람들 대북주들은 일반적으로 시가 아침 9시 5분 고가 만들고 음봉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북주가 못 가고 바이오주들이 계속 가냐? 물론 바이오는 HLB의 행보에 따라 조금씩 흔들릴 거예요. 대북주는 못 갈 거 아니고 앞으로 실무진 구성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세 번째 하는 걸 목표로 가겠다 했잖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음봉을 많이 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보죠.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아난티 근데 너무 안 뛰어났다. 아까 방금 부산산업 보여드렸으니 부산산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봉을 띄워놨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언제 갈 수 있는데 당연히 오늘 아침에 개인들이 많이 샀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량이 크지도 않아 띄워놓는 거. 근데 이게 며칠 뒤에 얼마간 시간 뒤에 이거를 덮어내는 그 순간이 온다면 거기서부터 대북주가 본격적으로 스타트할 수도 있습니다. 3차 북미회담 기대감, 1차 북미회담 기대감, 2차 북미회담 기대감, 3차 북미회담 기대감 다 갈 수 있는 기대감이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갈 수 있을 정도로 미리 밀렸어요. 미리 밀렸어. 지금 다 밀린 시점이에요. 다. 대북주가 이 지금 6월 말에 만나는 걸 앞두고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개인들이 산 자리를 덮어내는 순간부터 스타트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그렇게 보고 얘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분위기상 좀 될 거예요. 물론 지금 트럼프가 약간 쇼맨십이 있어서 쇼를 하고 약간 쇼는 느껴져요. 무슨 중국을 겨냥한 것 같기도 해요. 중국이랑 북한이랑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너희들 그렇게 만나 따로 만나? 아니야, 우리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잘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게 또 컸어요. 워낙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뭐 맞든 아니든 간에 대북주들은 서서히 이 V를 그리면서 다 올라올 겁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의 관점인 거지. 그냥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HLB를 모든 투자자가 지금 오늘 이목 하루 종일 집중을 하고 있었던 날이에요. HLB는 당연히 그럴 만도 하죠. 오늘 9,400억의 거래 대금이 나왔어요. 야, 1조 원이 넘는 줄 알았네. 9,400억의 엄청난 거래 대금이 나왔어요. 2,585만 주, 38,000원짜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5,100억대입니다. 삼성전자의 2배 가까운 수준의 거래 대금이 나와서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면 원래 보통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항상 1위, 정말 특이한 경우나 2위하고 이럴 때인데 그거를 너무나 크게 차이를 벌려놨어요. 그만큼 모든 투자 주체들은 HLB에 이목을 집중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거래를 해석하자면 뭐가 돼요?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듯 오늘 HLB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침부터. 그러나 오늘 이렇게 거래를 실리고 올라와서 마감을 하면 어쨌든 이 수많은 이 무슨 펀드들도 기관 펀드들도 엄청 다양할 거고 외국인들도 다양할 거고 이렇게 합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중소형주면은 어떤 개별 특정 세력이 어떤 주가 관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 싸운 결과가 이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누군가 사는 쪽으로 38,350원까지 올리는 쪽으로 실린 그 거래 대금을 갖춘 규모를 갖춘 쪽이 조금 더 힘을 더 발휘를 한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거잖아요. 오늘 그만한 거래 대금 규모를 갖춘 투자 주체들이 오늘 얘를 가지고 공략을 했는데 이 목적이 팔고자 하는 거였나? 왜냐면 HLB 그 주말 사이에 진양군 대표이사가 말하기를 답변을 좀 미리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한가를 한번 점한가를 맞고 나서 뒤늦게나 주말 사이에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임상 실패가 아니라 임상 지연이다. 일단은 지금 악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를 가지고 큰 거래를 지금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이런 HLB 역사상 지금 처음으로 있는 거래 수준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HLB에 대한 악재가 해소돼서 지금 보세요. 거래 완전 최고 거래량이잖아요. 해소돼서 원래 가격대로 어느 정도 원위치를 시켜야겠다라는 힘 쪽으로 강한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에 코롱 티슈진처럼 임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이 또 실패 결과가 나오면서 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꼬드기는 거래였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얘를 지켜봤어요. 만약에 전자였다면 종가까지 뭐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매지온처럼 금요일에 큰 이슈가 됐던 매지온처럼 상한가를 상한가 반등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 저항대 라인을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고 후자의 경우라면 오늘 3시 이후에 저는 급락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꽂혀놓고 분봉상 꽂혀놓고 막판에 던져서 35,000원대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어중간한 상태로 끝났어요. 어중간한 상태. 망가뜨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5,000원대 이렇게 막 쭉 그냥 막판에 다 꽂아놓고 쭉 떨어뜨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망가지지도 않았고 더 망가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종가까지 더 끌고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되게 어중간하게 끝났어요. 이게 뭘 뜻해요?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다 싸운 결과라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모두 다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얘 당연히 과하락이다. 어느 정도는 주가를 회복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바이오도 살고 시장도 살고 한다. 우리나라 코스닥만 유일하게 지금 망가졌다. 일본 좋고 중국 좋고 미국 좋은 상황. 대만, 각권, 홍콩 어디든 지금 다 항생 다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코스닥만 심지어 코스피도 괜찮아요. 코스닥만 유난히 망가졌던 상황 속에서 이거 살리려면 얘가 일단 올라와줘야 되는 분위기다. 그렇게 해서 원위치를 시키려고 하는 자금과 이 자금과 아니다 그래도 임상 지연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올 악재가 두렵다. 이거 조금이라도 수급 붙이면서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운 결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상한가 갈 거야 베팅했던 사람들이 단타로 빠져나오는 결과. 물론 이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규모가 엄청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종가를 만든 결과고, 앞으로 얘 때문에 그래도 오늘 얘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하면서 종목들이 바이오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망가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리바운딩이 많이 나왔어요. 제넥신 10% 나왔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자면 큰 것들. 제넥신 굉장히 바이오 펀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중첩돼가지고 제넥신도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다가 오늘 급반등 나왔고요. 메지온 이건 당연히 먼저 거의 뭐 해프닝이네. 그렇죠. 금요일 막판에 뚝 떨어진 거는. 그 다음에 뭐 HLB 생명과학은 HLB 따라 비슷하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그렇죠? 많이 망가졌던 거 리바운딩 나왔고, 신라젠 3%.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크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미리 빠졌어요. 미리 예전에 충격을 한번 줬던 거고. 그 다음에 리바운딩 좀 나왔던 거 코오롱 생명과학, 그것도 있고, ABL 바이오, 유틸렉스 많이 빠졌던 것들이 지금 리바운딩이 좀 나왔습니다. 즉 대형 바이오주들이 오늘 일제히 리바운딩이 나왔어요. 레고캠 바이오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 원위치 됐죠. 레고캠 바이오는 와 리꼴이 저걸 다 커버했네.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안트로젠도 많이 밀렸다가 회복됐고, 또 파미셀, 녹십자셀, 그렇죠. 녹십자셀 이런 것도, 인트론바이오, 앱클론 다 그렇잖아요. 지금 중대형 바이오주들이 오늘 하나같이 지금 큰 종목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많이 밀린 것들 위주로 반등이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한 4, 5%까지 3, 4%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대형주, 그냥 단순히 얘가 많이 안 빠졌다 생각하고, 많이 안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금요일까지 많이 안 빠진 상태예요. 많이 안 빠진 상태로 이런 대형주들이, 제가 지금 대형주 목록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대형주들이 지금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몇 가지 아이고 왜 안 되냐? 어디 갔어? 잠깐만요.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대형주 체크할 때 좀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됐다. 자, 이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큰 규모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막 4% 올라오고, 신라젠 3% 올라오고, 유틸렉스 이렇게 올라와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대형주도 막 이렇게 올라와. 퍼센테이지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그냥 많이 안 빠졌다는 생각을 하고 보세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됐어. 가만히 있었어 오늘. 그러니까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오늘 이렇게 다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그럼 얼마나 올라올까요? 이런 날이면 보통 얼마나 올라오나요 시장이? 이거 거의 한 3% 이상 올라오는 시장이에요. 거의 이 정도 분위기면 코스닥은 3% 정도의 가끔 많이 떨어졌을 때 작년 10월에도 11월에도 있었잖아요. 3% 이상 반등 나오는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 반등은 어땠나요? 양봉도 아니야. 심지어 0.79% 오르고 끝났어요. 이건 뭘 뜻하죠? 얘네 아니면 오늘
별 볼 일 없었다는 겁니다. 대형 바이오주들 아니면 뭐 항상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시장의 힘을 이끌 수 있는 힘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은 얘네 아니면 다른 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수급은 완전히 대형주에 쏠린 날이에요. 이런 날은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오죠? 거래량은 줄었을지언정 거래량에 비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코스닥이. 즉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면 중소형주들은 오늘 안 움직였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기대가 주말에 잔뜩 기대했는데 내 거 안 올라왔어. 중소형주 아이고 시총 400억짜리 뭐 별거 올라온 것도 없어. 실망할 거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오늘 이런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HLB 기준으로 거기와 관련된 종목들의 자금이 대형으로 쏠려버린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거래 대금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은 너무나 이게 두드러진 날인 거예요. 그냥. 코스닥 거래량은 4일째 줄어들었습니다. 나흘째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거래 대금은 분명한 건 금요일보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큰 종목들만 거래량이 줄어도 거래 대금이 올라갈 수 있는 큰 종목들만 수급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주로 취급하는 우리는 사실 종목들이 거래가 안 붙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대북주들 몇 개만 조금 약반등 나온 거 말고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니까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과 같은 시장 이렇게 PBR이 0.8 밑으로 빠진 시장에서는 작년 10월 달과 이번 올해 5월 달과 6월 말 7월 지금 7일 요 이치에 있는 수준에서는 어떤 분들이 더 나은 결과가 나오냐면 그냥 진짜 한 달은 계좌 덮어놓고 나 한 달 뒤에 볼래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안 움직인 거 가지고 물론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 기대감보다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나 주말에 지금 시장 폭등할 것 같아. 무슨 폭등이에요? HLB 아직 저렇게 아직 시장 사태 분위기 투심이 회복이 안 됐는데 개인 투자를 그렇게 쉽게 돈 벌어주게 할까요? 개인들이 다 폭등하려고 생각했는데 폭등시키면 말이 안 되죠. 한번 접고 가야죠. 어찌됐든 그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았던 주말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날이었어요. 대형주 자금 쏠리던 날이었다는 거예요.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 HLB 그래. HLB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에 자, 이 뭐예요? 마지막에 분봉. 이때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갑자기 이게 HLB가 갑자기 뚝뚝 떨어져.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팔기 위한 오늘 꼬심이었나 보다. 팔기 위한 수급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오늘 바이오 심리 회복에 그냥 돈 썼던 거 그냥 다 순간적으로 나갔어요. 잠깐 나갔어요. 같이.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오늘 하루 종일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자리가 어디죠? 이 노란선 240분봉 시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라인인 240분봉을 오늘 계속 지켜줬잖아요. 한 번은 지지받고 한 번은 이탈했다가 올리고 그래서 그걸 향해 또 떨어졌어요. 이때가 이제 HLB가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HLB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 아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HLB가 막 폭락 막 35,000까지 그냥 뭐 보합이야 파란불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좀 받쳐주네. 나머지 종목들은 안 도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대형 바이오주들이 순간적으로 같이 내려갔다가 안도감에 의해 이 박스를 돌파해 버렸어요. 뭐예요? 불안했던 게 한 가지 해소가 되니까 이걸 그때 횡보했던 자리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른 종목들은 자금이 좀 멀쩡해. 내가 지금 HLB 불안감, 이 시장에서 매주 온 HLB 때문에 너무 불안한 상황, 이것만 해소되면 시장은 달려갈 수 있어. 다른 일본, 중국처럼 우리 시장도 저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좀 불안해가지고 지금 다 자금을 뺐던 상황이야. 근데 이것만 해소되면은 갈 거야. 보내려고 그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저거 바이오 악재 해소되는 걸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그거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죠. 해외 증시 보세요. 지금 우리만 이렇잖아. 지금 일본 보세요. 일본 오늘 얼마나 올라간 거야?
자, 일본이에요. 일본 2.13%가 올라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아일랜드 갭 그때 계속 설명드렸죠. 아일랜드 갭 이렇게 크게 나온 순간 끝이다. 시장 가장 강력한 상승 추세 전환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으로. 이런 경우 일본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 일본에서 매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나왔으면 여기서 사가지고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는 편이 더 나아요. 이래저래 샀다 팔았다, 아이고 여기서 괜히 샀다 여기다 팔고 막 이런 거 필요 없이 한 달 동안 저점부터 끝까지 그냥 있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요, 추세가 상단으로 달리고 있을 때 고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오려고 하려는 시점에서는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한 달 뒤에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승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증시가 지금 직면하려고 하는 위치인 거예요.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은 박살났는데 얘는 여기를 60일선 초록선을 넘냐 안 넘냐로 지금 갈팡질팡했어요. 그러더니 G20 정상회담 끝나고 결과 보니까 그냥 넘어가서 시작하잖아. 무역협상, 미중 정상회담 끝나니까. 그쵸? 거래 들어온 시점으로. 지금 제 생각에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에 직면해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거래량 줄고 거의 요날 느낌의 냄새가 나요. 우리 증시 코스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혼자 나홀로 6월 마지막 주에 빠졌어요. 많이. 이런 조정, 이런 거 말고 많이 빠진 유일한 시장이에요. 그 어떤 걸 봐도 독일, 당연히 안 빠지죠. 당연히 안 빠졌겠죠. 우리만 빠졌다니까요. 항생, 홍콩 항생, 그다음에 일본 아까 봤고, 각권 어디 갔냐? 대만 각권, 그쵸? 다 돌파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증시 한번 볼까요? 우리만 이렇게 거꾸로 갔던 애는 바이오 압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생각, 이거는 거의 사고예요. 이렇게 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다 팔아버려야 돼? 아니면 그냥 사야 돼? 오히려 돈 있으면 사야 돼? 사야 된다는 관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 그냥 모르겠다, 그냥 공인인증서 나 안 꺼내, 그냥 계좌 덮고 내 한 달 뒤에 봐야지. 이게 내가 힘들면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그냥 보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18년 10월 달에 나 미치겠어, 이거 10년 만에 이런 폭락이 왔는데 그냥 몰라. 근데 여기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30에서 70%는 다 저점 대비 간다. 최저점 대비 30에서 70%는 거의 대부분 들어온다. 이거 정규 분포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30에서 70%는 다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하자. 다 올라왔어요. 종목들 보시면 하나 30에서 70이 아니라 100% 이상 간 것도 많습니다. 어떤 이 상승 구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까지 그 정도 떨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절반 수준까지는 더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종목 정도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당초에 6월달 말에 하기로 했지만 6월에 시장 변수가 우리 코스닥만 생겼기 때문에 그 변수를 인정하고 대응책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로? 적어도 10월달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15에서 절반 정도면 15에서 35%잖아요. 그래, 15에서 35% 정도 혹은 20에서 50% 정도는 종목당 기본 반등이 나와주는 걸 보고 나서 이거 잘라서 집중 종목으로 이동. 여러 종목 있잖아요. 제 대응은 여러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6월 달에 하기로 했지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6월 말에 원래 G20 기대감에 의해서 그거 하려고 했던 건데 이랬으니까 자, A, B 이렇게 있어. 오케이. 이 종목이 한 30% 반등 나왔어. 오케이. 요거 제가 선별한 집중 종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로 이거 이동합니다. 요게 나중에 또 올라왔어. 이게 30% 올라왔어. 오케이. 요걸로 이동. 요게 한 15% 올라왔어. 오케이. 요걸로 이동. 이렇게 해서 요거 비중을 완성할 겁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주말에 1000개 정도의 종목을 봤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뒤집어진 다음에 다시
봐야 되잖아요. 망가진 건 버리고 새롭게 살린 거는 또 살리고 해서 또 추스려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랑 인연이 어떤 종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집중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인연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후보를 뽑아놓긴 했는데 얘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랑 타이밍이 맞는 거랑 됐겠죠. 그 시점이랑.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종목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기본 반등 나면 하나씩 다 이동시킬 겁니다. 이동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게 길어져 봐야 지금 시장 보면 7월 달에 이루어질 거예요. 빠른 7월 첫 주, 둘째 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 변수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 시장만 폭락했는데 여기다 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심리가 더 망가지는 계기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본 반등 정도 나온 다음에, 기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 뉴스만 보셔도 아시죠? 당장은 못 가요. 개인들이 다 당장 달라붙어 있려고 하기 때문에. 그 누구 돈 벌어주려고. 약간 시간차를 줄 겁니다. 시간차. 개인들 떨어져 나가는 시간차를 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조금 사다가 막판에 또 많이 줄였죠. 보시면 68억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758억 꽤 많이 잡아냈습니다. 투신 들어오고 개인들 팔고 할 때 정도 보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오늘 조금 가장 길게 말씀을 드리긴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만 고꾸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이. 그쵸? 이거는 우리가 처한, 개인 투자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은 좋은 게 있어도 평균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 종목들의 흐름은, 그러니까 아무 종목 우리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그냥 종목의 흐름들은 시장 따라서 많이 내려온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장, 그냥 시장 여기서. 그쵸? 이게 누적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 시장은 반등 나오는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PBR 0.8 밑에서는. 근데 이럴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괜히 더 꼬이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시장은 반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시장은 하락하는데 얘 왜 이렇게 잘 올라가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5G 종목들이나 한동안 잘 올라가서 저거 기회가 되면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가끔 있으실 거예요. 마침 그런 종목들이 쓱 내가 생각한 가격이 와. 절대 가격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내 가격이 와. 그래서 바이오 이걸로 힘든 거 내가 팔고 이걸로 가야겠다. 얘 계속 가겠지. 이렇게 하는 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걸 계속 아쉬워하고 있었거든. 얘가 계속 올라가는 걸 아쉬워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거는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기관들도 펀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수익이고 어떤 거는 지금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막 40~50% 수익이 나 있어. 어떤 거는 막 바이오 이렇게 바이오 다 펀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어떤 것들은 막 이렇게 다 섞여 있어. 시장이 근데 이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딱 깔렸어. 그러면 이런 펀드에서도 차익 실현 욕구 있는 종목은 차익 실현을 합니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만한 종목들 차익 실현 해버려요. 얘 차익 실현하고 이런 쪽으로 같이 시장과 반등 나올 때 같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대로 꾸준히 올라갔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견뎠던 사람들은 이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얘를 타려고 합니다. 평생 시장 종목 계좌는 평생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시장이 어느 정도 흐름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맡겼으면은 시장이 반등할 때는 또 반등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 아니에요? 시장이 엄청나게 강세장으로 바뀌면 그거 시장 대비 몇 배는 더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흐름은 어느 정도 같이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등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반등 타고 먹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반등보다 더 센 걸 먹으면, 시장에 한 2~3% 반등 나와도 우린 상한가 가는 걸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반등 나올 거는 팔아버리고 오히려 이제부터 차익 실현 나올 거는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무슨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이 이런 하락기에 꾸준히 올라갔던 거, 여기서부터 꾸준히 올라갔던 거, 이 구간 동안 꾸준히 올라갔던 거, 지금 절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 마침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 더 올라가는 거는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당연히 차익 실현이 욕구가 강한 종목들이죠. 시장 반등 시기. 이런 데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밀렸던 거 들어간다는 거예요. 파트론. 또 EM넷. 또 지어소프트. 에코마케팅. 그쵸? 절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 오늘 개인들이 근데 이거 들어갔을걸요? 개인들이 오늘 사는 날이라고. 보세요. 똑같아요. 맨날 증시가 뭐 몇 년을 반복하든 똑같아요. 이런 시장이 거치고 나면 개인들은 또 여기서 고점에서 또 매달려 있어요. 시장은 반등 나오는데 다른 종목은 이렇게 가는데 다른 종목은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가는데 왜 이제 와서 여기에 또 들어가냐고. 물론 미리 들어가 있는 경우거나 재료 대비해서 아직은 덜 갔다 싶은 거, 정치 테마주들이나 그런 것들은 분할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나눠서. 왜냐면 그거는 아직 덜 갔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서 올라온 것들은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딱 차익 실현 나오잖아요. 그쵸? 개인들은 다 여기서 타요. 참 희한해요.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차라리 반대로 이걸 뒤집어 넣었어요. 뒤집어서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진 종목들, 이렇게 빠져서 오늘 이렇게 쓱 올라온 거, 얘를 그냥 타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얘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것들. 그게 시장이랑 이치가 맞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서는. 이제 와서 저거를 절대로 타면 안 됩니다. 아예 한 주도 건들지 마세요. 웬만하면 한 주를 보고 지켜보시라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 그냥 공부사만 보는 한 주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저런 종목들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블러썸 MNC 지금 시장에서 하락장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거, 파워로직스 다 위험해요. 옵트론텍 저기서 다시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이 구간에서 그냥 차익 실현 구간이라는 거예요. 차익 실현도 한 방에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에 무너져서 이렇게 되는 종목이 있고, 단기 반등 나오면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깨 쌍봉 그리면서. 하여튼 저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략적으로 많이 안 뜬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흐름 정도 보이는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 정도 선. 그러니까 얘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지만 조정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아직 재료가 살아있는 거, 대북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분할로 봤을 때 괜찮으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기간도 넘어서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갔던 것은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하는 쪽에 이온코프텍도 있다. 그렇죠? 이걸 일단 말씀드려야죠. 오늘 그냥 이렇게 급하게 그냥 꽂아버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방에 꽂아버렸잖아. 이렇게 절대로 안 돼요. 차라리 차라리 얘랑 반대로 갔던 걸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계속 떨어지네. 급락하네. 그래 급락이 그쵸. 차라리 양봉 안 나오고 그냥 급락만 보인 거 그냥 여기서 사시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얘 할 바에. 차라리 그게 나아요. 바이오 중에서 그런 거 많죠. 차라리 그게 나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차라리 이게 나아요. 아시겠죠? 차라리 이런 수젠텍 같은 것들은 뭐 언제 양봉 잡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저거 이온코프텍 같은 스타일 할 바에는 이거 이렇게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다 9,000원대, 10,000원대 올 거예요. 이런 게 훨씬 더 바람직해요. 언제 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언제 양봉 잡고 갈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접근하지 마시고,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들어왔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좀 특이한 거 있었죠.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신원 마지막에 갑자기 급등했었죠. 뭐 JST나 이게 뭐예요? 개성공단 쪽에 이제 기대감이 갑자기 붙으면서 오늘 갑자기 좋은 사람들 상한가 올렸는데 뭐예요? 갑자기 종가를 뚝 떨어뜨렸어요. 딱 올려놓은 그 호재에 따라 올려놨는데 뭐예요? 이 부분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강원도 중부전선 DMZ에서 뭐 미상의 항적이 포착됐다. 여기 갑자기 속보로 나오면서 뚝 떨어졌는데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되려나? 갑자기 잘 가던 거에 갑자기 종가로 뚝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탄력 이어갈 것 같은데요. 보면 시간에 아마 내려가네. 아직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미상항적 이게 또 얘기가 하나 나와야 돼요. 지금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 갑자기 동시호가 근처여가지고 속보가 나왔어요. 참 타이밍도 그쵸? 타이밍 뭐 좀 그러냐? 하여튼 요거 참고하시고 나머지 대복주들은 뭐 그냥 오늘 갭 띄우고 하루 종일 횡보하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음봉으로 끝났는데 대부분 요거는 음봉 나중에 다 덮어낼 거예요. 덮어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내는 시초가에서 고가를 덮어내는 순간부터 스타트 걸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개인 투자자 물량 거기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중요한 날이고 또 하반기가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이겨내신 분들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